자, 59번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59번 보시면 2x제곱을 한 문자로 보시면 저게 이제 2차 부등식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좀 더 명백하게 얘기하면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를 2차 함수에 합성한 합성함수 형태라고 했어요. 합성함수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지역력이다. 그러니까 2의 x제곱이 치역이 필요해요. 양의 실수 조건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쟤를 t의 제곱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4 t 더하기 2a 이렇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t는 양수이다를 빠뜨리면 항상 문제를 틀리게 되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역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항상 써주셔야 되고요. 네. 이거를 막 정석 본 적 있냐? 정석에 막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뭐 변수는 소거되면 변역을 남긴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외우게 만들려는 건데요. 예, 그냥 합성함수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니까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 성립하는 부등식이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은 무슨 부등식이에요? 절대 부등식입니다. 이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게 하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는 얘기죠. 이건 t에 관한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건데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1차항의 개수에 미정계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1차항의 개수에 미정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대칭축의 위치를 정할 수 없다. 즉 a의 범위를 이용해서 대칭축의 위치를 나눠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답을 해설해 보시면 그걸 다 나눠가면서 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아닐 수도 있어요. 뭐 확인한 거 아니야. 대부분 그래. 확인해봐 한번. 대부분 그래요. 예. 왜냐면 0보다 크다만 확인하는 거니까 대칭축이 0보다 우측에 있냐 좌측에 있냐 이걸 봐야 되거든. 이게 졸라 불편하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거는 이런 풀이는 어떤 고집에서 오는 거냐면 그래프를 꼭 하나만 그리겠다는 고집에서 오는 거야. 그냥 그래프를 2개 그리면 되잖아. 그럼 고집 부릴 필요 없다. 여기서 확정계수가 있는 t의 제곱 플러스 8t만 놔두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다 옮겨버린다고 하면 크거나 같아요. 누가? 2배의 a t-1이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얻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그리면 그냥 그릴 수 있죠. 얘는 1,0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 딱 정해져 있는 거 그려놓고 직선을 회전시키면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도대체 왜 하나를 그리려고 a의 범위까지 나눠야 되는가? 난 잘 모르겠다. 그런 짓을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2개가 무조건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관점인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시죠? 예, 그러면 그림 그려보죠. 이거 좀 이쪽으로 치워놓을게요. 그림 그릴 때 방해되니까. 얘 어떻게 생겼냐? t 절편이 마이너스 8하고 0 아니니? 실제로 이렇게 생겼겠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양의 실수에서만 그리라며.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그치? 요 정도의 일이 있을 거야. 자, 그런데 1,0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면 일방적으로 2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고 볼 수가 없죠. 교점이 발생하게 되면 교점의 좌측에서는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부터 언제까지? 이때까지요. 근데 이때는 a가 0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때만 구하면 돼요. 그럼 접할 조건만 구하면 되니까 이 문제는 놀랍게도 실수 전체가 아닙니다만 판별식 가지고 문제가 풀립니다. 판별식만 가지고 풀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의 판별식 4분의 d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a-4에 제곱 마이너스 8a 이게 0 되는 값을 찾을 거고요. a 제곱 마이너스 아니다 8a가 아니죠. 2a죠. 4분의 1 쓰니까 a의 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16이에요. 그러면 a는 뭐하고 뭐 나와요? 2하고 8 나오죠. 여기서 2를 버리셔야 돼요. 왜 2를 버려야 되냐? 항상 판별식은 그래프가 온전하게 다 있다고 생각하는 애라고 했잖아. 그럼 판별식 입장에서는 얘가 이런 그래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판별식만 때리면 이것도 찾는 거야? 이건 2야. 이렇게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 이걸 찾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래프가 다 있다고 쳤을 때 당연히 접한 상황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중에 더 작은 걸 버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따라서 답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로 그리려고 고집 부리면 졸라 복잡한 풀이를 하게 돼요. 왜 그런 짓을 하냐 이 말이야. 그냥 두 개 그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겠지? 뭘 보고 생각하는 거냐면 보통은 미정계수가 상수항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는 1차항의 개수까지 미정계수가 침범해 있잖아. 이런 경우에는 하나를 그리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한 풀이를 하게 된다. 그럼 이럴 땐 차라리 두 개를 그리자. 이렇게 이걸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6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0번은 굉장히 좀 독특한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의 모양이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그럼 얘가 이 함수의 최소값인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x의 범위는 마이부터 1까지라고 나와 있지만 알파의 범위는 안 나와 있어요. 알파의 범위는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알파는 뭐든지 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얘도 2의 x제곱을 한 문자로 보고 처리할 거니까 2의 x제곱 범위가 필요한데 얘가 4분의 1부터 2까지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쟤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냐면 치환하지 말고 처리하자. 함수 아주 간단하잖아. 이게 지금 1차항이고 이게 지금 2차항이라고 볼 수 있지. 대칭축 얼마야? 3이야 3.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인데 치환 안 하고 처리하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2의 x제곱이 3이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 맞죠? 예. 그러면 4분의 1은 여기 있을 거고 2는 여기 있을 거니까 실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얘의 최소값이 필요했었죠. 얘의 최소값은 2x제곱 대신에 2를 넣으면 되거든요. 마팔인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4의 알파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알파제곱이 마8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2의 알파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2의 알파제곱 플러스 8이 이렇다. 그럼 2의 알파제곱이 2부터 4까지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알파는 1부터 2까지다. 그러면 정수 알파는 1, 2가 가능한 거니까 합은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2번입니다. 62번은 얘를 t라고 생각하면 얘를 t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 함수가 합성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t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리고 t의 범위는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항상 2보다 크거나 같고 등호는 x가 0일 때 성립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우리 뭘 풀면 되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이거의 실근의 존재를 확인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t의 제곱 아니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4t 4t 맞냐? 2t다. 왜 4t라고 적어놨냐? 플러스 2t 플러스 2가 k와 같다.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로 볼록인 이차 함수고 대칭축이 얼마냐면 1입니다. 근데 2보다 크거나 같은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1의 우측에 이렇게 2가 있을 거고 실제 그래프는 이만큼 밖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럼 얘가 실근이 있다면 y는 k가 이렇게 그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점의 좌표를 보시면 2, 얼마냐면 2예요. 그래서 k가 2보다 작거나 같아야만 실제 그래프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참이다 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맞니? 맞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 교점, 즉 K 값이 정해지면 T 값이 정해질 거 아니야. 그게 뭔지는 모르지. K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말하는 실근은 X의 값이야. T의 값이 아니야. 우리가 지금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을 T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K가 정해지면 내가 T가 정해진댔지. 그러면 T가 정해지면 X가 정해질 거 아니야. 무슨 말 이해되세요? 무슨 말 이해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두 개냐? T가 하나 정해지면 만약에 이제 이게 실수 X를 존재하게 하는 T가 정해진다라고 하면 얘와 얘는 역수관계잖아요. 그럼 2의 X제곱을 곱할 거니까 2의 X제곱 하나 2차 방정식이 얻어질 거라고. 그럼 보통은 근이 몇 개겠어요? 두 개겠지. 맞잖아. 보통은 근이 두 개일 거 아니야. 그런데 한 개일 때도 있죠. 언제요? T가 2일 때. 그럼 X는 0으로 중근이 뜨거든요. 중근이 나온다고 2차 방정식이 항상 두 실근 갖는 게 아니잖아. 중근 가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경계의 값을 가지고 여기가 2일 때는 얘가 두 개가 아니고 한 개이기 때문에 얘가 틀렸다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 맞잖아. 그리고 만약에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0이라고 했는데 하나의 실근이 중근이 0인 거 알았어요. 그럼 이때는 성립하죠. 그럼 다른 값이 들어온다고 하면 얘가 중근을 만들지 않는 어떤 값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이랬을 때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서로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도 당연히 근이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근의 합은 절대값을 갖고 부호는 반대이기 때문에 합이 0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설명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학습된 아이들은 이 문제를 나중에 만나면 또 틀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좀 알면 좋겠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상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정말로 2의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제가 실제로 이걸 어떻게 그려보는지 저와 함께 그려볼게요. 진짜 별거 아니니까. 왜냐하면 결국 수학2만 가더라도 두 함수의 합과 차를 그리는 능력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적분을 가게 되면 두 함수의 곱과 몫을 그리는 능력까지 평가하는 문제가 있어요. 두 곡선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나누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것까지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게 일상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레벨에서 물어보는 거긴 한데 그래서 여기를 xy 잡아놓고 이 x제곱을 그리면 이쪽으로 점근하니까 또 시작이네 이거.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 있잖아.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y는 x의 대칭일 거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 있잖아. 누가 이렇게 잘 그리니? 나니? 아무튼 그래요. 예. 자, 그리고 여기가 1이야. 그러면 함수라는 건 항상 저 끝단에서 여기서 또 보는 거 아니야. 자, 상상력을 좀 키워줄게. 봐봐. 여기 값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니? 거의 의미가 없겠지. 근데 아무튼 조금 더하긴 더할 거니까 얘랑 여기 위에 갔을 때 얘 이제 값이 있을 거 아니야? 둘이 더하면 걔랑 거의 비슷한데 살짝 위에 있는 수준이지. 멀리 가면 갈수록 그렇겠지. 끝으로 가면 갈수록 진짜 둘이 똑같아지겠지. 점근하는 상황이 되겠지. 그럴 것 같고 이 원점 근처에 오게 되면 얘가 그래도 꽤 큰 값을 갖기 때문에 유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했을 때 숫자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높이 올라가요. 많이 높이 올라가고 이때는 1 더하기 1이니까 0,1을 꼭 지나가야 되지. 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이런 느낌인 거지. 얘가 y는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인 거야. 이걸 왜 그릴 줄 알아야 되냐고 내가 물어보냐. t 값이 정해지면 y는 t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랑 당연히 y축의 대칭인 함수니까 절대값은 갖고 보면 반대겠지. 여기 끄트머리 그걸 치면 충분 나올 거 아니야. 니은 디귿을 절대 틀리질 않겠잖아. 이거 할 줄 알면. 그러니까 그냥 할 줄 알아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못 그릴 정도로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할 만하시죠? 실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나요? 보이세요? 얼추 비슷하죠? 제가 추측한 거하고.
이 정도면 거의 똑같다고 보셔야죠. 그죠? 네. 아, 그렇구나. 실제로 더한 겁니다. hx는 fx 더하기 gx니까 실제로 더해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이거 무료야. 이 툴 무료라고. 핸드폰 하나씩 깔아 그냥. 좀 그려보고 그래. 안 해보는 거 알아서 제가 맨날 해주는 거예요. 네. 제 앞에서 이해하고 안 하는 거 제가 다 알거든요. 다 알아서. 네. 수업 시간이라서 많이 보여주려고. 왜냐면 실제로 이제 그 수능이나 모의고사 고3 레벨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면 나는 그렇게 느껴.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얘들이 실제 그래프를 본 적은 있나? 실제 그래프는 교과서에 나온 거랑 좀 다른데. 왜냐면 교과서에 나온 그래프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프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진짜 그래프가 아니거든. 근데 니네 교과서 나는 고등학교 올라서 교과서 받아보면 그걸 다 그려보게 학습 활동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학생용 계정 뭐 이런 거 다 줘요. 그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다 그려보면 된다. 해보라고 시키고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아무튼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분들은 우리 교과서에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다 그려봤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그래프를 본 적이 있겠지. 다수 본 적이 있겠지. 우리가 그만큼 충분하게 훈련을 시키려고 교과서에 수록해놨으니까 애들이 다 했겠지. 하지만 아무도 안 한다. 그래서 그냥 제가 강제로 하고 있는 거니까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얘는 점선 다 그려놔서 그냥 그래프상에서 답이 다 나오는 거라 뭐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네요. 없어 보여요. 예. 기억은 2분의 1의 b제곱이 지금 그래프 그려져 있지 않잖아. 그리면 되지 않나요? 그러지 말고 양변에 2분의 1을 밑으로 한 로그를 취하면 얘가 b는 로그 2분의 1의 c야. 근데 y는 x하고 맞다는 점이니까 얘가 c잖아. 그럼 얘가 실제로 뭐냐면 로그 2분의 1의 c야. 이렇게 기억이 뭘 잡아주고 있어? 가이드를 잡아주고 있지. 야, 내가 점점 다 그려놨잖아. 이거 가지고 풀어. 이런 얘기예요. y는 x는 x축에 있는 값을 y축으로 옮기거나 y축에 있는 값을 x축으로 옮길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안 그려져 있다면 그어주시면 편리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b 더하기 2는 0이라는 것은 2가 사실 마이너스 b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예. b의 위치를 보면 여기가 b예요. 그 다음에 a는 여기가 a네요. 둘 중에 뭘 쓸지 몰라서 그냥 써놨어요. 알겠죠? 예. 이 점에서 2의 b제곱이 a임을 알 수 있나요? 맞죠? 그러면 b는 로그 2의 a잖아요. 왜 이렇게 바꾸냐면 2분의 1을 밑으로 하게끔 금방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b는 2분의 1을 밑으로 한 로그 a네요. 그러니까 2분의 1 밑으로 한 로그 a는 이 점선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마이너스 b란 얘기죠. 그래서 얘도 참이에요. 여전히 그래프에서 다 나오죠. 디귿 정도 가면 앞에서 옳다고 인정한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지금 2분의 1의 b의 제곱이 c인 거 알았잖아요. 기억에서. 그러면 곱이 1이다를 판정하려면 a가 2의 b의 제곱이다를 확인하면 되지. 근데 이 점에서 확인되네요? a는 2의 b의 제곱이죠. 둘이 곱하면 당연히 1이겠죠. 네. 그래서 옳참이다. 이렇게 얘가 점선에 다 표시해놨어요.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수로그가 다 끝났습니다. 우와. 노잼 지수로그 드디어 치웠어. 신난다. 네. 치워서 나오면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부터는 좀 재밌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뭘 해석하려고 만든 함수라고 했어요? 회전 운동을 해석하려고 만든 함수라고 했어요. 반지름이 일정한 원위로 이렇게 회전을 할 때 각도가 얼만큼 변하면 XY 좌표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해석하는 게 삼각함수의 핵심이에요. 물론 그걸 한 번에 이해하기 좀 어려우니까 각도의 변화와 Y좌표의 변화만 따로 떼놓은 게 사인 곡선이고 각도의 변화와 X좌표의 변화만 따로 떼놓은 게
코사인 곡선인 것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냥 원 위로 회전시키면서 내가 그 다 이해가 되면 굳이 그래프를 사용할 필요 없다. 그냥 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것도 1번 문제가 지금 뭐냐면 회전을 시킬 줄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세타의 동경과 8세타의 동경이 일직선이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2n 플러스 그걸 회전으로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이만 두 각의 차는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 근데 그 파이를 일반각으로 쓰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제조건을 다 무시하고 해볼게요. 알겠죠? 네. 보통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8세타 마이너스 세타 이게 2n 파이 더하기 파이다. 그냥 이 말 하고 싶은 거라고. 네.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7세타가 2n 파이 더하기 파이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실제로 세타는 뭐가 있어요? 세타는 뭐가 있어? 범위가 있잖아요. 세타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정수를 적당히 집어넣어서 7세타는 2분의 7파이에서 7파이까지인 거잖아. 어차피 여기서 n이 정수인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적당한 정수를 집어넣어서 얘가 저 사이에 들어가게 하는 값을 찾으시오. 이런 얘기 아닐까요? 많이 친구들아? 네. 적당한 정수 얼만데? 얼마요? 2. 얘네 2 집어넣으면 7세타가 5파이가 되면서 저 사이에 들어있죠? 맞잖아. 예. 3만 집어넣어도 7파이에 걸리면서 저희 들어있지 않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왼쪽에 걸리죠. 예. 그러니까 저 범위를 보고 아 n이 2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타는 얼마다? 7분의 5파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동경을 회전시킬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은 웬만하면 일반각을 사용하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세타가 제 2, 4분면 각이고 그러면 세타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예요? 2분의 8부터 파이. 그러니까요. 이거를 아. 이렇게 쓰는 학생들은 일반. 방금 제가 말한 걸 완전 무시했잖아요. 각은 웬만하면 일반각을 쓰시는 게 좋아요라고 제가 이랬는데 좌까 이러면서 왜냐면 세타의 범위가 없잖아. 서술형 하나를 작성해도 이렇게 써버리면 바로 감점이에요. 세타의 범위가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면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n 파이 더하기 파이보다는 작다. 그리고 n은 정수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2n 파이는 사인을 넣든 코사인을 넣든 탄젠트를 넣든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걸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라고 자꾸 문제를 풀어도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서술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그냥 각변화 물어보는 문제 아니에요? 네.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빨리빨리 안 해? 1 마이너스 코사인 있었다. 저희 분사. 아니 이거 얼마냐고. 네? 아 그거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버퍼가 존나 걸리잖아. 내가 버퍼 안 걸리게 해줄게. 버퍼 안 걸리게 해줄게. 알겠지? 막 2분 어디냐가 중요하지가 않아. 잘 봐. 내가 항상 회전을 생각하라고 했지.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2분의 3파이면 이만큼 회전을 일단 한 다음에 맞아? 세타만큼 거꾸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세타는 다 예각 취급하는 거 알겠시죠? 네. 왜냐면 예각 취급하지 않아도 이걸 계속해서 2분의 정수 파이를 빼서 예각이 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국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예각 취급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읽어내는 거냐면 이 점에 y좌표를 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가지고 막 하면 이게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냥 빨리 하는 법. 빨리 하는 법은 2분의 n파이가 처음에 어디 놓이는가를 잘 보세요. 그게 y축이냐 x축이냐가 일단 중요한데 지금 y축이죠. y축이면 결론은 뭐냐면 사인은 코사인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경율점이 여기에 놓이잖아요. 그럼 무조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역수로 바뀝니다. 경율점이 여기에 놓이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호만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부호는 누구의 부호를 읽어야 되냐면 당연히 바뀌기 전 삼각함수의 부호를 읽어야 돼요. 이 위치에서 사인의 부호는 음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 거예요.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바뀌겠죠. 쌤 말 무슨 말 이해되니? 이 그림 놔둘게. 봐봐. 그럼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맞아?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파이 시작점 여기 지금. 여기면 안 바뀐다고 했잖아. 얘는 여전히 코사인일 거야. 근데 얘가 세타만큼 넘어가잖아. 3, 4분면에서 코사인 음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생각할 게 없잖아요. 그냥 이대로만 하시면 졸라 빨리 바꿀 수 있거든요. 각변환을. 원리를 설명하는 걸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 무슨 말 이해되시겠어요? 예. 곱하기. 얘는 뭐겠어 그러면? 2분의 파이 위치 y축이지. 사인으로 바뀌어야 되네. 2, 3명이니까 코사인 음이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이해되겠어요? 이거는 보고하기 사인이니까 변화 없죠. 1 플러스 사인 세타네요.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얘를 뭔가 연산하기가 불편하잖아. 그냥 집어넣어. 코사인하고 사인 다 알잖아. 그냥 집어넣으면 답 나올 거예요. 코사인 얼마예요? 얘가 2, 3면 각이라고 하면 2, 3면의 위치에서 탄젠트는 x좌표가 음수고 y좌표 양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얘 거예요. 동경의 길이는 5죠. 그러면 코사인은 5분의 마이너스 4예요. 사인은 5분의 3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럼 얘는 5분의 1 들어가는 거고 얘는 얼마예요? 5분의 9 들어가는 건가? 맞죠? 예.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5분의 3이니까 5분의 2 들어가는 거고 얘는 1 플러스 5분의 3이니까 5분의 8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답은 그냥 36이다. 이렇게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변화 빨리 하는 거는 그냥 Y축에서 스타트하면 다 바뀌는 거야. X축에서 스타트하면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순식간에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틀려요. 그리고 아시겠죠? 네. 물론 원리가 이렇다는 뜻은 아니고 그냥 빨리 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11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세타가 1, 4분면의 각일 때라고 했으니까 세타를 어떻게 써야 돼요? 다음과 같이 쓰셔야 됩니다. 맞아요? 우린 뭐가 알고 싶다고? 3분의 세타를 알고 싶다고? 그러면 3분의 세타는 3분의 2n 파이보다 크고 3분의 2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보다 작을 텐데, 자 저기서 우리가 이제 1, 3면 각임을 쉽게 아는 이유가 쌤 6분의 8. 어디 가요? 아 그래요? 네. 6분의 파이요. 저게 1, 3면 각임을 쉽게 아는 이유가 얘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도의 관점에서 짝수 파이는 무의미하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달려있는 얘들은 짝수 파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에 관심이 갔냐면 n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분모가 3이기 때문에. 그래서 n을 정수 3을 이용해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 첫 번째 n이 3k다 이렇게 잡으면 얘가 2k 파이 3분의 세타 2k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2k 파이는 이제 짝수 파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제 1, 4분면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두 번째 n이 3k 플러스 1. 이때 n은 정수이기 때문에 양의 나머지 쓰시면 돼요. 굳이 음의 나머지를 썼을 때 실익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양의 나머지 쓰시면 2k 파이는 똑같이 나올 거고 3분의 파이가 남아버리겠죠? 잘 보시면 제가 저기 계산도 안 하죠? 왜냐면 3분의 파이는 2, 3분면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뭐 좀 이상하다. 3분의 2파이 아니냐? 3분의 2파이. 계산 실제 안 하고 있어요. 3분의 2파이. 3분의 2파이 2, 3분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3분의 2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 더해봐야 3, 4분은 넘어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남은 각이 3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굳이 안 더해봐도 아 너는 2, 3분면에 머무르는구나 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 통분해가지고 더해서 뭐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제 2, 4분면 각이다라는 걸 할 수 있죠.
항상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어야 되냐면 이렇게 반원 그렸는데 3분의 2 파이 2쯤 되고 요 남은 각이 3분의 파이니까 6분의 파이 더해봐 이만큼밖에 추가로 돌지 못하니까 넘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해서 각도를 보지 마시고 각을 보면 얼만큼 회전하는지가 생각이 나야지 이게 무슨 숫자인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네. 세 번째 n이 3k 플러스 2다. 이러면 2k 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 3분의 파이 3분의 세타 2k 파이 더하기 3분의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죠. 3분의 4파이 위치 잡으셨어요? 어딘지 아시죠? 남은 각 얼마예요? 넘어갈 때까지 6분의 파이 남지 않았나? 그죠? 실제로 머릿속에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뒤진다. 자, 3분의 4파이의 위치는 아래쪽 원을 3등분해서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3분의 4파이예요. 그럼 남은 각의 여분이 6분의 파이밖에 없어요. 아슬아슬하게 걸린 겁니다. 약간 남았지만 지금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더 큰 각이 더해졌으면 4,3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얘는 제 3, 4분면입니다. 그래서 답은 얘가 돼요. 이거는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 저처럼 다 쓸 필요 없지. 남은 각만 보면 되니까. 얘가 어디인지를 보고 답을 고르면 되잖아. 이걸 객관식 선지 밑에다 빼곡하게 쓰면서 문제 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얘는 실제로 서술형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다 쓸 줄 아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알겠죠? 예. 14번은 뭘까? 호 BC의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얘가 호 BC의 길이가 원의 지름의 길이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중심각이 2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호도법은 각을 어떻게 정의했죠?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로 정의했잖아요. 그럼 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건 반지름보다 호의 길이가 2배 크다는 거잖아. 그러면 각은 2예요. 각이 파이 안 달고 있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실수를 각으로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파이를 달고 있는 것도 실수고 파이를 안 달고 있는 것도 실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실수예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가 2라는 얘기예요. 2.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해하시겠어요? 예. 네. 그러면 여기에 면적을 쓰라는 얘기잖아. 근데 여기에 면적을 쓰려면 부채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2죠. 2의 제곱 곱하기 2를 쓰면 이게 부채꼴의 면적입니다. 2분의 1 r 제곱 세타. 아시겠죠? 삼각형의 면적을 빼야 되는데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사인 2입니다. 인접편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인각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면적 구하는 거 중 3-2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어차피 여기까지 똑같다는 걸 알거든요. 부채꼴이든 삼각형이든. 제 말 무슨 말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처음부터 2 마이너스 사인 2 이렇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4 마이너스 2 사인 2. 사인 2 빛난다는 뜻이죠. 죄송합니다. 네. 넘어가 되겠습니까? 네. 17번. 자,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탄젠트를 준다는 건 뭘 준다는 거냐면 특히 예각에 대해서 직각 삼각형에 인접한 두 변의 길이를 준다는 뜻입니다. 직각 삼각형에 인접한 두 변의 길이를 준다는 것은 사실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주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이렇게 해줘야만 완성이 될 것 같은 그림 아니에요? 원의 중심하고 접점도 안 그어놓은 그림이 있을 리가 없어요. 항상 모든 도형 그림은 완전한 그림에서 문제가 성립할 정도로 몇 개를 지운 후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 문제를 푸는 기본은 이 새끼가 뭘 지웠지?
이를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출제자한테 이 새끼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아시겠죠? 이분이 도대체 뭘 지은 걸까를 추측하는 게 도형 문제를 푸는 기본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코사인 값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가 5K라면 여기가 4K고 여기가 3K니까 여기가 3K여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OA는 2K고 OB는 8K다. 그러니까 답은 4다. 다 나와 있는 얘기였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각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함수값을 주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준 것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쉽고요. 22번을 볼까요? 저는요 탄젠트의 제곱이 그러니까 탄젠트는 탄젠트로 보는 게 유리할 때가 있고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보는 게 유리할 때가 있어서 얘를 쳐다보면 두 개가 동시에 바뀌면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얘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을 보이는 순간 얘를 1- 코사인 제곱으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분될 거거든. 그러니까 1-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부대 사인 제곱. 이 약분 안 된다. 역수가 아니었네. 그냥 이렇게네. 별 도움 안 되네요. 아니 도움 되는 것 같아요. 뒤에 게 약분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탄젠트로 보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뭐요? 똑같은 거잖아. 네. 답 이거예요. 사람 놀려먹네요. 문제 답 여기 적혀있죠. 네. 문제에 답 적어놓고 답 고르세요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 이게 지금 하나의 항인데 이렇게 전개할 때는 탄젠트 취급하고 이렇게 전개할 때는 코사인 사인 취급한 거잖아. 제 말 딱 맞잖아요. 이 하나를 보면서 계속 바뀌면서 보여야 된다고. 그런 느낌이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반지름의 길이가 R인 반원 5에서 AP하고 AB가 같다.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요. 호의 길이가 지름하고 같다. 여기 2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하잖아요. 이게 뭐야? 예. 뭘 물어보다 많은 느낌이죠. 예. 그러니까 지수로보다 훨씬 더 빨리빨리 풀려야 정상이다. 동의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뭘 잘못 알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그것만 숙지하시면 삼각함수 단원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31번. 근데 이 단원은 과제가 덜 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음 시간에 또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 받아드릴게요. 알겠죠? 저기 저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다리꼴에서 부채꼴 2개 빼면 되겠네요. 그래 보이고 이것도 보시면 그림이 삭제되어 있는 거지. 아니 여기도 안 있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기 접선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죠? 네. 여기도 안 있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 같다. 내 생각에. 그죠? 네. 그리고 여기를 이어줘야 합니다. 왜요? 직사각형 나와야 되니까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이라서 여기가 2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비를 알게 되죠. 피타 이용해서. 특수각이네요. 2대 1대 루트 3이어서 여기가 3분의 파이겠네?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럼 여기가 3분의 2파이겠네요. 90도에도 60도 더한 거니까, 30도 더한 거니까. 이 두 개가 필요했죠. 왜냐면 부채꼴 빼기로 마음 먹었잖아, 처음부터 우리. 그리고 여기의 길이는 2루트 3이네요. 이게 파악됐으면 문제를 다 풀었다고 볼 수 있죠. 네, S는
2분의 1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2 루트 3. 이게 사다리꼴의 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1 제곱 곱하기 3분의 2 파이. 조그만 부채꼴의 면적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 커다란 부채꼴의 면적입니다. 얘를 계산하시면 4루트 3 마이너스 6분의 11 파이가 나옵니다. 자,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그렇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죠.